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주목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건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규약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여전히 해당 조약 관련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Treaty that appears to have been violated i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treaty, ha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relevant in it, including, Article 14 that relates to the rights of due process of criminal defendants. 겐서 변호사는 이어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7조, 인간은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모멸적인 대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으론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국제규약 ICCPR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별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mily could try to sue in a South Korean court and claim some kind of compensation. And we know that recently a couple of Koreans were held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nd enslaved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did sue and did recover. 노종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나온 건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인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협조에 공동조사에 나서는 게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ight to establish the facts. I mean, that's the first step of any kind of accountability is establishing the facts of what did occur and what was violated or not. And so this is at the very beginning.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인 수단을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검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미한동맹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상정 약 3개월여 만에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를 전체 회의를 열어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유호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결의안을 포함해 28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일괄 채택했습니다. The friendship on the people-to-people relationship, the legislator-to-legislator relationship is one of our strongest alliances. 베라 의원과 함께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은 평양을 방문한 적 있는 유일한 미국 의원인 자신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방북 당시 한국과 북한의 대조적 모습을 회상하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사이의 간극보다 더 대조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희생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놀라운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could not be a greater contrast
of the difference between freedom and democracy and totalitarian existence i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제임스 히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밝힌 인도태평양 미군 재배치 검토 계획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히노프 위원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주한미군 감축서를 낳고 있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은 우선순위의 전구에서 미군 태세를 평가하고 전방 주둔 미군이 미국의 장기적 국가안보 이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군의 규모와 조정의 필요성을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이 WMD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재무부가 1일 연방관보에 올린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활동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법을 위반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위헌 문구를 추가하고 적용되는 제3자 제재 권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또 이와는 별개로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 개인이 대북제재 지정자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대북제재 이행 연방 규정을 반영해 또 다른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의미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번 개정안은 민간 부분에 추가 공지를 제공하면서 제3자 제재 등 북한과 관련된 제재 금지 규정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들의 제재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건축자재와 섬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1일 공개한 아동노동,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개 제품을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강제노동을 통해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어낸 나라는 중국으로 면과 조화, 크리스마스 장식품 등 17개 제품이었으며 미얀마와 인도가 각각 13개와 8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중국, 이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노동부는 해당국 노동자들이 착취나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중국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이나 미국이 원하는 배치 후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또 미국의 대북 정책 세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세계는 현재 특정 정권들이 핵무기를 통해 도발적인 깡패짓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여러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들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사회와 기독교단체 IDEA는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선교사 장문석 씨를 박해받는 10월의 수감자로 선정해 석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낸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이름 장웬샤이로 알려진 장 씨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2014년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뒤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단체들은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서 장 씨는 북한 정부에 대해 어떤 범죄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장 씨를 즉각 석방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